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결국 신뢰도란 일관성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봤을 때 동일한 결과 혹은 유사한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동일 대상이 유사한 혹은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측정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일관성이고요. 이 일관성의 다른 표현이 결국 신뢰도입니다. 한 시험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계속 유사한 점수를 받는다.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일관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처음 치렀을 때 혹 조금 있다가 다시 치렀을 때 그 점수가 비슷하다, 같다,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지선다형 검사라면 채점자의 점수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시험을 보는 사람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기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식에 비하면 훨씬 더 일관성이 높게 나오고요. 결국 신뢰도가 높은 검사에 해당합니다. 정답도 있고 표준화가 된 지능 검사는 그래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신뢰도와 신뢰도 계수입니다. 사실 이거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신뢰도와 신뢰도 계수 모두 이 검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오직 차이점이 있다면 신뢰도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고요. 신뢰도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값을 다 정확하게 맞췄다 그러면 100% 맞는 거죠.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러면 0% 맞는 겁니다. 그 얘기는 0이면 신뢰도가 0이고요. 100% 맞췄다 그러면 신뢰도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고요. 0% 0이면 신뢰도가 낮은 거고요. 100% 1이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신뢰도 계수는 0에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OX 문제다. 그런데 이 OX 문제를 100% 거꾸로 대답했다 그러면 신뢰도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신뢰도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1보다 큰 값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가 1.2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최대값이 1입니다. 신뢰도 계수 일관성 보여주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측정 오차가 크면 왔다 갔다 하면 신뢰도 계수 낮아집니다. 우연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많다. 그래도 신뢰도 계수 낮아지게 되고요. 점수 분포의 분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점수 분포가 이렇게 막 많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신뢰도 계수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도 그리고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 영향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차, 두 번째는 문항수, 세 번째는 문항 반응수, 네 번째는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규준 집단을 사용했느냐? 이거 신뢰도에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응답자의 숫자 몇 명이냐? 이것도 영향 못 미쳐요. 응답자의 수가 아니고 응답자의 개인차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 오답이요.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수가 작아진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처럼 아주 명확한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언제 물어봐도, 오늘 물어봐도 내일 물어봐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다, 항상 이렇게 동일한 결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관성 높은 것, 바로 신뢰도가 높은 거죠. 하지만 짜장이 좋으냐 짬뽕이 좋느냐처럼 되게 애매한 것들, 개인차가 작은 것들, 어떤 날은 짜장은 49% 좋아하고 짬뽕은 51% 좋아했다. 이렇게 개인차가 크지 않은 종목들을 물어보면 어떤 날은 짜장이 좋았다, 어떤 날은 짬뽕이 좋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항수요. 문항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뢰도는 높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성격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20문항을 가지고 성격 검사를 하는 게 신뢰도가 당연히 더 높아져요. 하지만 10문제에서 20문제가 아니라 10문제에서 100문제로 했다고 해서 신뢰도가 10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문항수를 무한히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문항수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세 번째는 문항 반응수요. 선택지가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당연히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 계산 방법이요. 동일한 검사를 하더라도 추정 방법, 계산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특정 문항을 맞힌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난이도라고 하니까 꼭 틀린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사람이 아니고 맞힌 사람입니다. 구하는 공식 P는요. 총 사례수분의 맞힌 정답을 한 숫자 R입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합니다. 퍼센트니까 0%부터 100% 사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맞춘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니까 0에서 1 사이,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맞춘 개수니까 0이면 숫자가 작으면 어려운 문항이고요. 1, 100%면 아주 쉬운 문항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난이도라는 이름 때문에 틀리기 쉬워요.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어렵다 아닙니다. 난이도 지수는 높을수록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0.5일 때 검사의 분산도가 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려울수록 검사의 변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지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낮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학력고사에서 매해 어렵다 쉽다 변별력이 높다 낮다 할 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검사 재검사는 동일 검사를 동일한 사람한테 2번 하는 거예요. 동일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한테 2번 하는 겁니다. 동일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한테 2번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요. 그 이후에 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측정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2번 검사의 결과가 동일하다 그러면 신뢰도 계수는 1이고 가장 높은 숫자예요. 동일 검사를 사용하니까 굳이 표집, 샘플링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요. 두 검사가 근본적으로 측정하려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샘플링 되어야 된다, 표집되어야 된다, 같은 걸 쓰는데 또 다 고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표집에 관련된 내용은 동형검사 신뢰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사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안정해야 되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안정성 계수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검사 재검사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죠. 오늘 측정하고 1년 뒤에 있다 측정하는 거하고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훨씬 더 같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의 충족 조건이요. 가장 중요한 거 변하지 말아야 된다. 안정해야 된다 이거죠.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측정 내용 자체가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앞에 받은 점수에 의해서 두 번째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 뒤에가 영향을 받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응 민감성이 있고 2월 효과가 있습니다. 반응 민감성은 앞에 치르는 경험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서 후속에 반응을 주는 거고요. 2월 효과 혹은 기억 효과는 앞에 답을 기억해서 뒤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바로 2월 효과입니다.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있어서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문항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문항 간, 문항 사이에 라는 뜻은 문항 내적 합치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문항 간, 문항 내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검사에서 사용돼야 된다. 요거 문항 간의 동질성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동일검사가 아니고 동형이니까 두 개의 같은 형태의 검사를 동일 피험자한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검사 하나와 또 다른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한테 검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검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동형검사에서 중요한 게 바로 특정 문항의 표집에 오차 변량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항 표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동형검사 신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측정하려는 영역에서 동일 내용이 표집되어야 된다. 동일 내용이 샘플링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그러니까 하나의 검사를 둘로 나누어서, 둘로 분리해서 신뢰도를 검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분 신뢰도 추정 방법에는 전후절반법, 기후절반법, 짝진임의 배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단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앞에 절반, 뒤에 절반 이렇게 나누면 전후절반법이고요. 홀수, 짝수로 나누면 기후절반법, 짝을 지어서 배치하면 바로 짝진 임의 배치법입니다. 속도 검사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후반부를 못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경우에 특히 전후절반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신뢰도가 훨씬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속도 검사의 경우 특히 기후양분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면 홀수, 짝수로 나눠서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분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의 신뢰성 계수를 내적 합치도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뢰성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서로 각각의 문항들이 서로 내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바로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해에는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적 일관성, 또 어느 해에는 내적 일치 신뢰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내적 합치도 계수를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consistency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각자의 용어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바로 반분 신뢰도의 신뢰도 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다 그런 의미는요, 검사상 성질이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전부 다 지능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부에는 지능을 검사하고 후반부에는 뭐 감성을 검사한다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 계수가 뚝 떨어지죠. 이렇게 신뢰도 계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서로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입니다. 앞에서 배운 반분 신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모든 종류의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모두 다 평균값을 내요.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추정합니다. 검사 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검사는 한 번만 하고요.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알고 보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용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문항 내적 합치도의 신뢰도를 동질성 계수라고 불러요. 자, 앞에서 반분 신뢰도에서 다뤘던 단어는 일관성이라는 단어였어요. 바로 영어로는 consistency였고요. 여기서는 동질성이라고 계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호모지니어트인데 이 각각의 일관성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낸 게 동질성이죠. 그래서 동질성은 일관성보다 차원이 하나 더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안에는 각각의 일관성을 다 사용해요. 그래야 반분 신뢰도를 구하죠. 그리고 그걸 모두 다 다시 묶어서 차원을 하나 더 높여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입니다. 원래 하나의 검사를 여러 개의 형태로 나누어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죠. 그래서 각 문항은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내적 합치도 계수의 크기를 결정짓는 문항 역시 동질성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의 동질성에는 크론바흐 알파라는 동질성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도의 채점자가 일으키는 문제, 그리고 수검자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채점자의 심리효과, 수검자의 요인이요. 채점자가 일으키는 신뢰도 문제. 첫 번째,
후광 효과입니다. 수검자에 대한 채점자의 어떤 인상이 평정, 즉 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점수가 높아, 그래서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을 채점할 때 수강생의 이름을 가리거나 학력을 가리고 채점하는 거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오류요.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낮게 주면 뭔가 좀 미안해서 조금 더 주는 경향, 바로 관용의 오류고요. 중앙 집중 경향이요. 채점자가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는 좀 피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중간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입니다. 검사 점수 오차 발생 원인 중에는 수검자가 만들어내는 원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행을 했던 경험이 많으면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죠. 불안감은 점수를 낮출 수 있고요. 수검 당일의 어떤 생리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은 검사 점수의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수행 능력은요, 이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벌어지는 것,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또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